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미국 고용지표 호조의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9% 상승한 24,329.16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55% 높은 2,651.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0% 오른 6,840.0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2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 19만 5천 명을 웃돈 것입니다. 11월 고용은 부문별로 민간에서 22만 1천 명 증가하고 정부에서 7천 명 늘었습니다. 일자리는 주로 건설과 제조업, 소매업, 헬스케어에서 증가했습니다. 11월 실업률은 4.1%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12월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전달 대비 하락한 데다 월가 예상치도 밑돌았지만 긍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는 전월 98.5에서 96.8로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전망치는 99.9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 이후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공급 과잉이 다소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1.2% 상승한 57달러 36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는 주간 기준으로는 1.7% 하락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 연준의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했다라는 평가인데요. 연준은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될 텐데 금주의 이슈들은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드리죠. 코스피는 사흘 만에 소폭 반등했고 반면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지금 약 한 달 만에 740선대로 밀려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2월 11일 월요일 출증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국내외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까지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이고요. 오늘 월요일이죠.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알아볼 이슈 살펴봅니다. 국내 증시 지난주 점검하고 이번 주 전망해보겠습니다. 금주비 연준과 유럽은행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향방 어떨지 짚어봅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기대해봐도 좋을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내년 초로 미뤄졌죠.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코스닥 시장 구체적인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주요 상황 점검해보고 또 올해 마무리 전략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 서너 가지 이슈가 지난주에 우리 시장 크게 흔들어놓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네. 이미 최현정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 지수상으로 본다면 5.5%가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740포인트로 조금 좀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한 0.5% 내외의 하락에 그치는 나름 선전하는 그런 모습들. 어쩌면 코스피 지수는 미국 다우종합지수나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어떤 그 동조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코스닥 지수는 조금은 더 국내 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일단 지난주의 변동성을 우리 시장 내에 안겨주었던 이슈들 몇 가지 좀 검토해 보면서 이 부분 자체가 이번 주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여부까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것이 결국은 변동성을 그 시장 내에 안겨줬던 가장 큰 것은 트럼프발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면서 결국은 대내적인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선 대내적인 유대인들을 끌어안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중동 지역으로 넓혀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반적인 신흥국 상황을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라면 조금은 좀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이슈들은 아직 끝난 이슈는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런 중동발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중동에 대한 정치적인 불안감의 확산 부분, 이 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아무래도 국제 유가의 움직임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빠르게 알 수 있는 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참고 삼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IT에 대한 주도주 논란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리고 미국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난 부분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IT 업종에 대한 주도주, 소위 말하는 IT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 정점 논란이 조금은 좀 희석되면서 빵 주식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상대적인 반등 양상이 좀 나타났었다.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들이 최근 한 20% 이상 급락을 했다가 지난주 한 6%, 7% 반등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IT 대표 종목들에 대해서 지난 2주,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와 11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그 2주, 최근 IT 정점, 실적 정점 논란이 불거진 그 2주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총 2.2조 원의 순매도를 보여줬는데요. 이 중에서 IT 업종으로만 2조 원에 가까운 순매도를 보였다. 삼성전자가 1.4조 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한 1.7조 원가량의 순매도가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한 4천억 원가량의 순매도, 지난 2주 동안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IT 업종군에 대한 시장 내 실적 정점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4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내년 1월
그 1월 한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의 상황들의 어떤 그 변동성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마음 좀 준비를 해 놓은 상황에서 시장 전략 큰 그림에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5%가 넘는 5.5%의 하락. 여기에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한 부분 바이오 헬스였습니다. 시청자님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좀 그 실적 대비해서 보여지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 기대감이 큰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말씀을 드렸고 숫자적으로도요. 공매도 공매도와 관련된 시장 내 계속 경고 종목 계속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 중에서 그 부분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 특히나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군들에 대한 주의를 여러 차례 당부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다들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피해 나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코스닥 내에 바이오 헬스케어 좀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밖에는 답이 없다. 지금 현재 실적과 눈높이와의 사이에서 실적은 그대로 있었죠.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점점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점차 눈높이가 다시금 낮아지는 그런 트렌드가 급작스럽게 형성이 되더라라는 얘기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4분기 실적밖에 없다. 4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주식 간에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간에 희비교차 그리고 옥석 가리기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 막연하게 묻지마 바이오, 묻지마 헬스케어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정신을 좀 똑똑히 차리게 되면서 결국 밸류에이션에 다시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 실적 시즌과 실적 시즌 사이에 과도기 국면에서 나타나는 너무도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에 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월 상반, 1월 초순이나 1월 중순경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예. 일단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죠. 지난 주말 금요일 미국의 시장에 대한 상승, 우리 최은정 앵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그 고용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될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나갔습니다만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의 완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22일까지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을 연기했다. 상하원 단기 재정 지원법을 가결을 시키면서 급작스럽게 가결을 시키면서 불안감 그리고 불확실성이 조금은 좀 해소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안도 랠리가 나타난 것으로 좀 이해가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시장 내 다들 변동성이 컸었는데 상대적인 좀 강세를 보였던 업종, 종목군 찾아보게 된다면 눈에 바로 보여지는 가시성이 높아지는 중국 관련주의 상대적인 강세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군은 다들 이제 결론이 없는 논란, 결론이 없는 노이즈들이었다라면 중국 관련주들은 어쩌면 좀 가시성이 높아지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군,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주가 차원에서 상당 부분 눌려 있었죠. 근데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13일에서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앞둔 상황에서 지난주 그 기대감이 시장 내 닥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당 부분 만발해지는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의 심기랄지 전반적인 지금 현재 그들의 스탠스를 놓고 봤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첫 번째 과연 왜 가는 것인가 라는 쪽으로까지도 지금 의문 들 정도로 그 성과에 대해서 조금 좀 퀘스천 마크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오히려 성과를 못 올리게 되면 그 실망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현재 시장 내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주변 상황들 좀 정리를 해보면 오히려 뭐 다들 알고 계시죠? 호재가 악재가 되고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들 우리 시청자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호재가 악재로 바뀌게 되고 악재가 호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 결국은 증권시장 내에서의 재료의 변화라고 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히려 시장 내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22의 통화 긴축 이슈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다소간 조금 좀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면 이번 주 오히려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오히려 시장 내 기정사실화되어 왔었던 금리 인상 부분 이런 이슈들이 그 선반영이 이미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해지면서 선반영이 되었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을 막상 하게 된다라면 이제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을 한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 내지는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망. 근데 반면에 중국은 조금 이렇죠. 중국은 기대감이 지난주까지는 있었는데 혹여나 문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라면 하는 오히려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반락해버리는 그런 어떤 그 시장 내 투자 심리의 변화도 아주 우리가 세밀하게 지금 관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전체적인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주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13일에서 16일 FOMC 회의 미국 시간으로는 12일과 13일 양일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도 마찬가지로 열리게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좀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시간 FOMC 결과 발표는 14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14일 새벽 4시 그리고 22 통화정책회의는 같은 날 저녁 9시 45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 내에 14일 시장의 영향과 15일 오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과 함께 여기에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 역시 13일에서 16일이 되겠습니다. 13, 14, 그러니까 14일과 15일 우리 시장 내 영향력이 조금 좀 이 FOMC 회의와 22 통화정책회의 마찬가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 양일간에 걸쳐서 14와 15일 우리 시장 내 이슈로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세제 개편안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을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다라면 이번 주에도 간헐적으로 아마도 그 세제 개편안 상원과 하원과 서로 조율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각종 뭐 긍정적인 뉴스랄지 아니면 부정적인 뉴스랄지 다양한 뉴스 플로우들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 주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부터 좀 짚어주셨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주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인 만큼 향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영향까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대표님. 예, 그 일정 우리 시청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14일이 되겠습니다. 14일 FOMC 회의는 오전 새벽 4시에 발표를 하면서 바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14일 오전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요. 네. 22 통화정책회의는 같은 날 저녁 9시 45분에서 10시경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되면서 15일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러면 이번 주 전반적으로 전반 부분에는 아마도 다양한 IT 실적 정점 논란과 관련한 이슈,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시장 내 이슈가 시장 내 전반적으로 이번 주 초반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주 후반에는 글로벌 통화정책 이슈와 중국발 이슈가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먼저 조금 좀 큰 그림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통화정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이슈가 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과연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다. 선반영이 되었기에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미 불확실성 해소가 라는 쪽으로 시장의 심리가 이동을 하면서 오히려 안도랠리 내지는 해소라는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차원 속에서 시장 긍정적인 어떤 그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다만 두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과연 내년 앞으로의 그 금리 인상의 속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내년 2월 임기 만료 파월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가 청문회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점진적인 어떤 그 금리 인상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 이 스탠스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아마도 이번 FOMC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 내 분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시장으로의 영향은 당연히 일단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의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 한 2주, 3주 동안 좀 우려감이 컸었죠. 원화 급등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080원대까지 급작스럽게 상승을 한 원화의 가치. 지난 주말 일단 1090원대 초반에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만큼 일단 1090원에서 원화의 강세보다는 달러화의 강세 기조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면서 원화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게 되어서 원화 다시금 1100원대를 회복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서서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는 어쩌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선행적인 조치를 했죠. 미국 금리 인상에 앞서서 2주 정도 앞서서 선행 조치를 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미리 원화가 상대적인 그리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 경쟁 대상국인 일본과 중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선행 조치에 대한 그 조치에 대한 결과가 서서히 이제 희석되어가는 그런 모습들. 다시금 그 일시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서 그 균형점을 서서히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아마도 1100원대를 다시금 만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과 함께 이 부분들은 다시금 외국인들의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수출주들에 대한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다시금 조금 좀 만회시켜 나가는,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1100원 정도 때까지만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시장의 안도감은 상당 부분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아울러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내 이슈 중에 가장 큰 것이 결국은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 이슈가 되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얼마만큼 시장 내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요. 세제 개편안의 전체 규모가 1.4조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1.4조 달러라는 돈은 얼마만큼 큰 돈이냐 하면요. 우리나라 세계 GDP 11위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1년 내 GDP, 1년간 GDP가 1.6조 원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세제 개편안의 규모 1.4조 달러, 미국의 1년 GDP가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준의 어떤 세제 개편안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세제 개편안이 진행이 돼서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라면 기업들 평균적으로 그들의 이익 개선 한 15% 가능하다. 그러면 15% 내외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라면 지금 현재 미국
다우종합지수의 평균 PER이 한 25배 정도 되니까요. 예. PER, 그러니까 이익이 15%가 증가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PER 25배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익이 만약에 100원이 증가한다 그런다면 주가는 2,500원이 평균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15%의 이익 증가. 그러면 주가 15%를 훨씬 넘어서는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뭐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예, 미 연준의 기정사실화된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까지 올라온다면 외국인 수급과 수출주의 안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국 방문이죠. 앞두고 중국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대표님. 예, 지금 뭐 가장 핵심 이슈가 결국은 뭐 중국과의 관계 개선, 말로는 지금 했지만 예. 실물 시장, 실물 우리 그 사회, 실물 우리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뭐 흔히들 지금 이제 뭐 반쪽짜리 경제 관계 회복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오히려 과연 시장 내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은 사드와 관련된 보복 조치의 완전 종식 부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은데요. 근데 어제까지 시장 내 알려진 어떤 그 여론에 의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드 관련된 이야기는 어찌 보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문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 서로 이야기도 꺼내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을 정도로 예. 중국에서는 지금 사드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사드 관련 이야기는 아직 아예 뭐 언급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이제 사드와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다만, 이제 우리 경제에서는 다양한 뭐 경제 사절단이라든지, 다양한 경제 교류 협력이랄지, 뭐 물꼬를 다시금 트기 위한 그런 노력들, 뭐 각종 포럼들이나 행사들이 많이 뭐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거둘지, 문제는 흥행입니다. 흥행에 있어서 성공을 거둘지 못 거둘지의 여부, 여전히 조금은 좀 우려감이 남아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까지는 오히려 시장 내 긍정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의한 그런 시장 내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서의 각종 주가 관련 모멘텀을 만들어냈다라면 오히려 이번 주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같이 만나보고 했는데 얻어온 게 만에 하나, 정말 하나도 없다라 하면 시장의 실망감 조금은 좀 크게 우리 시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어쨌든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뭐 저조차도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잘 될 거야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사실상 확답을 드릴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 최악의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다.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는 있지만 너무 기대 수준을 높이지는 않는 것이 낭패를 방어하는 그런 또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는 곰곰이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중국 소비 관련주 이번 주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아니고 예. 기대감을 높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오하고 조금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 우리가 사실상 실적은 뭐 100억, 200억 밖에 안 되는데 시총이 뭐 10조까지 갔다. 눈높이가 너무 과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자리를 다시금 찾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 꼭지에서 소위 말해서 뭐 속된 말로 물린 분들은 이게 참 어떤 하소연을 할 수 예.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럼 다음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국도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렇다고 뭐 다시금 제 생각에는 급락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급락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개선하는 방향으로는 갈 수는 있지만 너무 눈높이가 높다 보면 네. 자칫하단 뭐 시간상으로 낭패를 좀 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 우리 시청자도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보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중국 소비 관련주는 4분기 실적까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내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단기간 급등했던 코스닥 시장이 최근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얼어붙어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 어떨지 좀 봐주십시오. 예, 12월에 있을 코스닥 시장 내 상황, 조금 좀 우려감이 있는 부분, 아마도 대주주 양도세 부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런 부분의 기한이 올해 또 12월 30일로 이제 주주명부가 이제 폐쇄가 되죠. 네. 그러하면서 내년도 이제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 영향을 주게 될 때 작년에도 이와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수급상에 있어서 개인들의 매물 압박 가능성 12월 마지막 주로 가게 되면서 나타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저는 사실상 내심 이런 부분을 원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대책을 12월 중순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발표가 되게 되면서 오히려 대주주 요건 강화 부분을 이 효과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조금씩 상쇄시키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정부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장 끝난 무렵에 이제 그 발표를 1월 달로 연기를 하겠다.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되면서 조금 좀 이제 시장 내 코스닥과 관련된 전반적인 수급 상황까지도, 개인들의 수급 상황까지도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 외국인들의 코스닥 매수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탄력의 탄력의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매수세는 지속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1월로 연기된 것이다라는 부분. 아마도 저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정책을 만드시는 정책 입안자들께서 고민을 상당 부분 하고 12월 중순에 발표할 것을 아마도 1월 중순경으로 연기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저는 사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파인 튜닝을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려는 우리 정책 입안자들의 모습으로 저는 이해하고자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절대 시장 내 일시적인 실망감,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 정도로 이미 그 실망감은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 이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날 텐데,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 오히려 코스닥 시장 지수의 하락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여나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코스닥 지수의 흐름에 연연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코스닥 지수는 그냥 지수일 뿐이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어떤 종목군들, 어떤 테마군들이 움직이는지에 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큰 관심을 보여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의 지난주 5.5%의 급락세, 800포인트를 육박했던 그런 코스닥 지수, 지금 740포인트대까지 내려앉은 코스닥 지수에 굳이 실망감을 보일 필요가 있겠느냐. 종목들과 그리고 그 테마군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아울러서 좀 가져보게 되면서요. 계속 경고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부분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IT,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이제 6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창올림픽, 정부가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흥행의 성공을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을 아끼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와 관련된 5G 세계 최초의 상용화, 360도 가상현실,
그리고 자율주행 버스의 운행과 함께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전반적으로 평창 올림픽 테마와 맞물려서 우리 시청자분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예, 내년도 1월에 더 세밀하고 완성된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함께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이슈들을 봐주셨는데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네, 이번 주 일단 전략 후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주 후반에 주요 이제 그 이슈들, 이벤트들이 몰려 있기에 아마도 이번 주 장 초반에는 지난주와 같은 눈치 보기 양상의 지속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만 외국인들의 선제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이 부분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이번 주 핵심 이슈, 핵심 이벤트 먼저 좀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리죠. 핵심 이슈, 글로벌 통화 정책이 9월 14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과 저녁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제 개편안 이슈 이번 주 내내 아마도 간헐적으로 시장 내 이벤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한중 정상회담 13일에서 16일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IT 업황 논란, 소위 말하는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 계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바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중동 지역에 대한 트럼프발 노이즈, 중동 지역,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동 지역, 과연 중동 아랍 국가들의 어떤 그 반향, 움직임 어떻게 나올지 국제 유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힌트 가능성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연말 북클로징 있습니다. 항상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미세 조정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우리 시청자 전반적으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흐름 어떨지 구체적으로 봐주십시오. 네, 우선 저가 두 번 찍은 이후에 320 지수까지는 열지 않고 다시 324 지수 부분들 지속적으로 지지력들 확인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324 초중반까지 지지력을 확보하고 지지력을 보여주고 끝낸 상태고요. 우선은 오늘 이렇게 보자면 324.40, 그 다음에 325.60, 한마디로 한 두세 티 오차를 두긴 했지만, 그 구간들, 저항들, 그 다음에 지지력들 돌파 이후에 한마디로 저번 주 금요일 날 전일 거래일 오후장 보합 구간 돌파 이후에 방향성들 보시는 게 좋겠죠. 우선은 목요일까지 추세로 눌렀던 구간들 돌파 이후에 싸움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박스 보합을 볼 수도 있겠으나 우선은 지금 설정해 놓은 자리들 지지력들 324.40, 그 다음에 325.60, 오늘 위에 아래 저항들 강력해 보입니다. 시가가 이 안에서 시작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파가 돼서 시작되거나 아니면 빠져서 시작된다면 오히려 이 자리들 지지력이나 저항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거고요. 우선 가장 큰 거는 324 지수 지지되는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324 지수 지지력 확인해 가면서 눌림에서 매수 배팅 유효하겠다 이렇게 볼 거고 큰 틀은 박스권 시초가 박스권 매매 돌파 매매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포 내외의 시초가 부분들 저항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이후에 지지력들 확보한 다음에 추가적인 방향성을 봐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오늘 조언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번에 해외 쪽도 좀 보겠습니다. 해외 선물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구체적인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94.20 저항들 지속적으로 저번 주 말부터 큰 타이틀을 변화 없이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박스권 중심을 지킨 아이들은 돌파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로와 골드를 미장에서는 하방으로 열어놨던 거고요. 이미 얘네들이 94.10대 부근을 한번 건드려주고 약간의 눌림, 그 다음에 양봉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94.20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지력에서 빠졌던 구간들 뚫을 수 있는지 여력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여전히 다른 상품 통화들은 유로 달러나 골드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좀 더 밀리면 반등 매도,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의 이 구간들 오면 눌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역으로 유로와 그 다음에 골드는 더 눌리면 눌림 매수는 유효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도 되겠죠. 자, 그렇다면 유로 달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에는 저희는 마지막에 이 구간들 맞고 지속적으로 매도를 쳤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서울경제 생방송 나가서도 제가 언급드린 게 있는데 우선은 이 구간들 지지력이 아니라 이미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방에 열어놓고 매수 대응을 하자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29일부터 30일까지 지지력을 보였던 하방 경직성, 그 다음에 단기 하방 경직성을 두고 최종 하단부를 친 다음에 보합에 들어가 있죠. 한마디로 이렇다면 여기서 힌트 얻어야 될 것도 있겠죠. 단기적인 저항들, 일주일 동안 눌렀던 이 구간들 한 대여섯 번 이렇게 누르기 때문에 하방을 더 낮춰놓고 나서 급락 이후에 반등을 노려도 늦지 않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마디로 단기적인 저항을 깨고 최종적인 지지력을 확보한 다음에 금요일날 차익 매물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금요일날 차익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반적으로 반등보다는 아직은 차익 매물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오늘 단기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하단부 경직성 두고 중간부터 눌림 매수나 박스권 매매 대응은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고요. 큰 바운더리는 여전히 1.17, 250대 하단부죠.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1.18, 100대까지 저번 주 말에 눌렀던 구간까지 최종적으로 좀 여유 있게 열고 그 구간 안에서 박스권 대응하심이 유효하겠다. 한마디로 실전은 우선은 매수는 눌린 구간 최대 지지력들을 좀 앞둔 1.17, 450대부터 그 다음에 1.18, 1.17 800대는 쫓아가지만은 이 구간 핵심 보합 매매의 바운더리 여분을 좀 더 두고 매매하신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정말 요즘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주말에 잠깐 제가 강연을 하면서 추가적인 그림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저희는 서울경제에서도 저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56불대 무조건 찍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56.30부터 아래 하방 경직에 매수 배팅이 들어갔고요. 단 매수 배팅이 57불을 안착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다시 돌리는 걸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지력도 확보되면서 단기적인 약간의 수익만 주고 지속적으로 돌파 여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넘어가면서부터 급등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전히 최고가에서 되돌림 80% 정도를 되돌리면서 상단부 제약을 받은 모습이고요. 하지만 아직 얘네들 돌파 구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상 지지력들은 이 구간 추세가 빠진다면 56.30까지 되돌아간 모습을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저항은 우선 57.80 맞고 지속적으로 하방을 맞고 싸운 아이들 57.50대부터 이 작은 구간 부합을 본 이후에 얘네들이 추가적인 하방이 있다면 지차적으로 지지력까지 넓히는 모습으로 매매하는 게 좋겠고요. 여전히 오전 중후부터는 반등의 매도 전략 유효하겠죠. 미장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아시아 유럽장은 반등 시에 차익 매물부터 시작을 해서 걔네들이 수익이 나면 이쪽으로 끌고 가는 전략들 유효하겠다. 단 57불 근처부터는 아직 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쫓아가지 마시고요. 좀 반등한 아이들
끌고 가시고 아래 구간에서 좀 물려있다 하신 분들은 한 1, 20픽 내외에 상승으로 약간 눌린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보시고 오늘 유럽장 57불대를 깰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별 무리 없는 매매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 보겠습니다. 자, 골드도 똑같겠죠. 지속적으로 유로하고 골드는 급락을 했고 유로는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번 주 말에 생방송이나 저희 리딩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전략을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방을 좀 더 낮춰놓은 다음에 매수 전략을 펼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은 한 번 더 출렁거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단부 지지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지지 저항을 좀 더 여유를 두는 1247.0 한마디로 이 구간 저항을 드렸죠. 아래 구간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보합 구간에서의 중심값 지지력에 눌린 매수 배팅 전략, 그 다음에 12630 저항이 있지만 한마디로 1261.0 무너진 걸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여력을 두고 중간값에서 저가를 제외한 지지력에서 눌린 매수를 받아서 얘네 또 익절 대응 전략 펼치는 게 중요하다. 한마디로 지금 지지력이 간다 그래서 이 구간들 배팅이 들어가실 거면 분할을 대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530 근처부터는 돌파를 예상하고 쫓아가는 건 약간 위험하겠죠. 왜 아직은 저항을 뚫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눌린 매수 전략들 골드는 유효할 거라고 보고요. 얘는 또 여전히 달러 인덱스 혼조세, 그 다음에 유로 달러가 지속적으로 하방을 완벽하게 깨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눌린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다. 한마디로 비인기 종목이라 했죠. 골드는 요즘 관심을 둘 종목들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가 크게 방향을 결정하기 전에는 얘네들이 골드는 눌린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 유로 달러나 달러 인덱스는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